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2-1-14강 면접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반영까지 했었죠. 그죠? 반영까지 하고, 오늘부터, 자기 노출 6번부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기 노출 읽어보니까, 사회복지사의 생각, 감정, 경험을 들추어냄 이렇게 나왔죠. 주체가 누구예요? 네,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보이는 기술이야. 이런 기술. 한번 고난이도 기술이죠. 그런데, 초보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솔직한 자기 노출 같은 경우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급 이상의 사복쌤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표출해 주는 것, 그걸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생각, 감정, 경험을 들추어내는 것, 자기 노출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봅니다. 직면. 직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사용하는 방법을 직면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자면 이제 현실에 자신의 문제 있죠. 자신의 문제를 자꾸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도 이 직면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면의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순적 행동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렸어. 이런 거. 아니면 당신 지금 현실을 회피하고 있어. 이렇게 모순적 행동을 지적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현실을 깨닫게, 현실을 깨닫고 수용하게 만드는 기술이 직면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직면, 말과 행동의 어떤 모순점을 지적을 해줘도 그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진짜 유능한 여러분들 사복쌤이죠. 그죠? 근데 이 선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선배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래요. 이제 하한가 맞고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내가 이제 임미자가 아니라고 내가 박미자다 내가.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해. 하한가 맞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또 뭐 보냐? 몰래 이제 주식 유튜브 봅니다. 주식 유튜브 보고. 며칠 못 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식을 또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한가 맞는 거야. 또 하한가. 계속 하한가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성을 또 바꿔요. 성을 또 바꿔. 이제 장미자로. 그래서 그러한 모순점을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그 모순점을 지적을 하면 또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뭐 지나가던 개가 짖거니 생각을 하죠. 이 선배는 유능한 사복쌤이 아닙니다. 알겠지요? 자, 한번 칠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언행 불일치, 즉 모순될 때 언행 불일치야.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이럴 때 그것을 지적하여 모순적 행동을 지적하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자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관련됐는지. 자,
그런데 극심한 정서적 긴장 상태일 때나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직면이라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직면. 자, 명료화 봅니다. 명료화는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럴 때 이러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기술이 바로 명료화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혼란스럽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건지 잘 몰라. 그거를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말할 때 꼭 어떻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어떤 사회복지사의 표현을 통해서 명료화의 기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명료화까지 끝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자, 9번째 해석 봅니다. 우선 이 칠판 보기 전에 이 선배 설명을 듣고 칠판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어떤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문제 행동들이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야. 그런데 그 문제 행동들이 있죠. 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부의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떤 무의식적 행동, 무의식적 어떤 그 작용, 정신작용과 현재의 어떤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음에도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사회복지사는. 이 내부의 어떤 정신작용과 현실과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죠? 그게 뭐야? 바로 해석인 거야. 이해됐죠? 이럴 때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후에 해석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이 해석,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거부했을 때 즉각 멈춰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기 어떤 클라이언트야. 이제 몇 번의 어떤 면접이 있었어. 면접이 있어서 안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라포 관계가 형성됐어. 그런데 딱 왔는데 오늘따라 괜히 신경질적이고 행동이 틀려. 그래서 막 반항적이고 부정적이야. 말 자체도 막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이럴 때 본래의 모습과 틀리잖아. 사회복지사가 딱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넌지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어젯밤 잠을 잘 못 주무셨나 봐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해석이야. 내가 당신의 머리에 이런 행동들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해석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생각해 있어? 내가 피곤하고 지금 막 짜증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잠을 잘못 자서 그렇겠구나. 잠을 잘못 자서 피곤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생각 들겠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겉으로 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현실적 문제가 내부의 정신작용 과 관련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 이해를 못해.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해석은 클라이언트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후에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면 즉시 해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왜 그러는겨? 당신이 날 얼마나 안다고 이러는겨?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괜히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자, 클라이언트에게 생활 속의 사건들을 스스로 해석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즉, 아, 내가 술 먹어서 피곤해서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식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면접 과정에서 어떤 내부 세계를 보는 그 분석 방법, 내부 세계 파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 방법입니다. 해석이. 가장 고난이고 그 다음에 직면, 명료화, 반영 이런 순서로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10번 초점화입니다. 초점화는 클라이언트가 있죠. 이제 면접 이제 하다 보면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알코올 때문에 그렇다면 알코올 아니면 담배 때문에 담배 이런 면접 주제가 있을 텐데 이 면접 주제와 상관없이 막 두서없이 막 이상한 뭐 별다른 얘기 다 하는 거야. 이럴 때 면접 주제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기술을 초점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지. 초점화는. 자, 그래서 초점화는 클라이언트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거나 주제를 회피하려 할 때 다시 언급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을 초점화라고 한다. 이 초점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방황이나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됐죠? 자, 침묵 다루기는 이제 앞에서도 했던 거지. 그렇죠? 침묵 다루기에 한번 봅니다. 침묵을 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침묵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자를 잘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침묵이 계속될 때는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둡니다. 환기 봅니다. 환기는 있죠? 이거 그 속에 있지요. 뭐 화두고 막 옛날 어르신들은 꾹꾹 참았잖아. 막 꾹꾹 참았잖아. 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뭐 남편은 바람 피우고, 막 이런 경우 예전에 많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이런 남자들 진짜 쫓겨납니다. 그렇죠? 화를 누르고 살았었어, 옛날에는. 그렇죠? 그랬는데, 환기라는 것은 어떤 이 클라이언트의 억압되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분노, 증오, 고통, 이거를 스스로 표출하게 하는 기술이야. 말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치료됩니다. 말만 해도. 그게 환기입니다. 환기. 알았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환기입니다. 말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그렇게 막 속에, 응어주의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말하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환기라고 하는 거야. 환기. 자, 그래서 12번 환기까지 보고 이제 13번 보도록 합니다. 공감. 공감은요, 앞에서 했었어. 어떤 거라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감정을 민감하고 주의 있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거를 공감이라고 했어. 그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 입장이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감정을 민감하고 주의 있게 파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감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리고 기록의 유형 3가지가 있는데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둡니다. 과정 기록은 모든 일을 다 적어 놓는 거야. 그 양이 굉장히 많겠죠. 요약 기록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해 놓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래서 요약해 놓는 게 요약 기록이고, 문제 중심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적인 사건별로 이렇게 해 놓는 게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기록하는 유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78번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2시간 동안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이 선배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표준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78번. 78번. 자,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는 느낌을 분명히 해주는 거 뭐라고 했어, 이거? 그냥 답 나오지. 뭐야? 명료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나와야 돼. 명료화. 4번, 78번에 4번입니다. 79번 봅니다. 면접의 구조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회 문제. 구조적 뭔지 기억나죠? 공간, 이 시간 이런 것들. 자, 한번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효과적이다.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 그렇죠? 자, 벌써 나왔네. 79번의 정답 1번. 2번 봅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3번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4번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클라이언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될 그러한 사안이었죠. 자, 그러면 79번의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봅니다. 80번. 자, 사회복지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에 관한 사적인 질문을 가능한 간결하게 답하고 초점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돌린다. 초점아 맞고요. 자, 2번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해석기술은 서로 라포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후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2번 역시 맞고요. 3번 클라이언트의 표현이 모호할 때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표현을 요청한다. 맞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4번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하여 초점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적절하게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같이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4번 틀렸네? 자,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어떤 내적 표현을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요소들이. 알겠죠? 자, 그래서 8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봅니다. 사회복지사가 면접 기술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 질문을 받을 경우 간단히 답하고 초점을 다시 돌리는 것이 좋다. 맞죠? 이 문구는 자주 나오네. 그렇죠? 예, 81번. 나왔네? 자, 2번 봅니다.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첩형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중첩형 질문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가지 질문. 그렇죠? 자, 클라이언트의 침묵은 저항이므로 힘들더라도 대화를 지속하도록 촉구해야 된다. 장기간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침묵이 장기화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해야 된다가 아니라 중단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 탐색을 위해 해석을 반복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즉시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해석. 자, 바람직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질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81번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8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면접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보여준 언행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함. 여기서 딱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 감정, 생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부터는 답이 명확해지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82번의 정답 1번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기의 있던 문제 행동과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행동과 내면적인 정신세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여준 언행들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준다. 자, 82번의 정답 1번이 되겠고요. 83번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질문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에 왜라는 질문을 피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벌써 나부터 나왔네. 왜라는 질문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을 해야 되겠고요. 자, 3번 사회복지사가 의도하는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유도 질문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클라이언트에게 2중 또는 3중 중첩된 질문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적인 질문은 거짓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문제 보니까 좀 어때요? 좀 풀만하죠? 예. 84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면접 기술은 21의 문제고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나왔네. 그렇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표출하게 하여 뭐하게 하여? 표출하게 하여 감정을 해소시키려 할 때 활용한다. 84번에 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환기가 되겠죠. 환기, 표출하는 것. 속 안에 응어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출하는 것. 85번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 기술은 45세 남성 A는 음주 문제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당신은 가족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군요. 자, 이걸 보기 전에 왜 클라이언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말과 자신이 행동이 불일치하지요. 언행불일치. 그건 뭐라고 했어? 직면. 불일치, 직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공부가 좀 덜 됐을 경우에, 공부가 좀 덜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막 헷갈릴 수 있어.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제 그 정답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문제 이제 점수 이제 거저 얻는 거야. 거저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반복만이 힘이다.
여러분들 뭐 하도 이 선배가 아주 그냥 뭐 꼰대처럼 이야기해서 잘 알 거예요.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반복해야 돼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물이 바위를 떡떡떡 떨어지면서 물이 바위를 떡잖아. 그걸 한자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각오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다 암기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